못 들어가게 하나? 변호사님.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다녀? MBC요. MBC가 왔어요. 왜 기자가 됐냐고! 기자가 뭐 하는 거야, 기자가? 그런 거 뭐야?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왜요? 어디 홍별인데 왜 그러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세요. 제대로 구조를 안 하면서 뭐하러 찍어가? 뭘 계시는 거야? 해명 필요 없어! 선생님, 물리적으로 충돌하시면 안 돼요. 말씀만 나오세요, 말씀만. 10년 전부터 다 있던 소리가. 니네가 언제 그런 기자를 못했어? 아, 그래. 지금 저는 10년 전 소리가. 지금 법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면 보세요. 성교정서였고 이런 거 잘 찍어야지. 이 강제집행에서 제3자 얘기를 저기 했고. 아니 뭐 또 그럼 좀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 너무 들렸어요. 일로 오세요. 저쪽 가서 인터뷰 하세요. 그래서 제3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MBC한테. 이혜리가 특종을 먼저 냈어요. 구성희 변호사가.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자기들이 이건 무리하고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구분을 해줘야 돼. 성질을 안 보거나 건강 권리자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렇게 한껏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치게 하는 거 우리 권리자한테 보세요. 여기 서서 집행도 하나도 못했어. 자기들이 그냥 와서 이거 딱지 하나 붙이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 내려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 방이에요. 이 대우법 방이에요. 이런 방에 대해서 안에는 아무것도 안 했고 강당도 청기도 영성이나 부정선거나 찍으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부정선거나 찍으라고! 왜 이거 찍어? 아니, 그러니까 정당 권리자들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해가지고 소송적인 강제적인 결정이 떨어질 거예요. 개 잡념이나 찍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하나 있어요. 아주 본당 건물들 대부분이. 그리고 왜냐하면 구속영장에도 여기 안에 청도 영성훈련이 있고 기독자유당이 있고 그다음에 대우보이라는 그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떼어봐야 돼. 여기 사업자 등록이 성교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걸 냈고 그다음에 바이블랜드 성교회라는 게 이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그냥 물리적으로 저항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법적으로 지금 해서 조만간해갖고 자기들 나랑 매일 이걸 지금 이 서를 공방을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같이 정지해갖고 지금 서류를 몇 번 내가 저기 일날 넣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건강 권리자들에 대해서 지금 서류가 이런 규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기다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법적 아니 좀 조용히 좀 해보시오. 근데 예전에 그거는 귀여워. 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그다음에 관리사도 넘버 2가 총무자거든요. 총무자 관리사 다 사퇴했어요. 전격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여기가 지금 소송 형태가 지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명도 현황을 파악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보다 달랑 하나 보고 교회 하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 하지도 않으면서 공무형사 구속영장이 다 나온다니까. 그건 놀란 거야. 발칵 뒤집은 거야. 그 사람들은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들이 사람들의 교회 분들이 아니에요. 외집 분들이 누구냐? 성교회 영성훈련이라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정광 목사님이 기독자유당 대표로 출마한 단체가 바로 청기도 영성훈련원이에요. 거기에 7만 5천 명 외부 목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육본이라는 거 아시죠? 않아요? 대육본이 어떤 단체냐? 강화문 그 모든 집회 신고하고 모든 집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가 대육본이에요. 대육본은 여기 보시면 집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적 권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집행관도 전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명도 소송을 냈을 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승소를 했지만 여기 외에도 지금 정당한 권리자가 있다. 또 있다 추가로 있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래서 그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해가지고, 그 지금 제3자 이의 소송이 되고 있고, 강제집행 정지가 됐어요. 그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일은 언제예요? 아니, 그건 조만간 결정이 날 거예요. 그거는 정지는 기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조합장님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알박이라는데 알박이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 교회 그 땅을 40억에서 가지고 260억에 분양받아요. 220억 차익을 남긴다니까요. 아, 교회 지대가 40년이 넘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 건축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마치 교회가 협조해주면 땅을 줄 것처럼 속여가지고 몰래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허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건축허가가 공사를 못한다 거짓말 했어요. 시공사 계약은 2017년 7월 1일 날 했어요. 3년 전에 했어요. 지금까지 건축허가 안 났어요. 자, 건축허가 안 나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도 헐지를 못하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다 헐고 이거 하나만 남아야 돼요.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멸실허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도 안 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것들은. 그래서 오늘 무리수를 뜬 거예요. 집행관님도 그랬어요. 아, 이거 협의하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협의하고 싶다. 근데 대의원도 얘기 만났어요. 조합장도 만나서 이제 사퇴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분들이 사퇴하고 나니까 지금 이걸 할 사람이 집행부가 7월 13일 날 해임총회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임돼야지 카운터파트너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물리적으로 저항해, 공권력에 저항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절차적인 걸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지금 안쪽에 지금 사랑일교회 말고 지금 대국본, 대국본. 대국본, 적체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먼저 내고요. 이대리 기자님도 부동산 전문이잖아요. 사회부장에서 와서 처음으로 너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도 인터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박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집행을 시도했다가 이제 그때는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정당한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관님도 그렇게 했고 우리가 세 부가 나왔어요. 1부, 2부, 5부가 나왔어요. 1부는 뭐냐, 교회. 5부는 사퇴, 2부는 뭐냐,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관리인은 자진 철거한다고 그래서 철거해서 2부는 안 나온 거예요. 오늘도 보면 사퇴 쪽은 안 나왔어요. 교회 쪽만 나온 건데 그 교회에는 왜 저희들이 무리수를 하느냐면 대국본 청교도 사업자 등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여기 건물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먼저 떼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 성목세무사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합 측에서 절차상 제대로 확인 안 하고요. 집행했다가 그렇죠. 면적을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측정해야 돼. 사랑제일교회는 어디고, 대국본은 어디고, 청교도 영성훈련은 어디고, 바이블랜드는 어디고, 기독교 선교은행이 어디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 안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2018년 6월 5일자로 대토합의라는 게 돼 있어요. 대토합의는 뭐냐면 이 사랑교회 땅하고 이 교회 땅하고 맞바꾸기라는 합의서를 해결했고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 조합장도 여기 안수입사, 그 다음에 총무이사도 여기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잘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건축비만 잘하면 될게요. 라고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 대토합의서를 작년 18년, 재작년 18년 6월 합의를 하고 그것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대의원총회, 조합원들의 국회의원인 대의원들한테 상정을 해요. 거기서 통과됐어요. 조건은 뭐냐? 자, 그러면 땅은 정했으니까 건설비는 얼마를 할지만 이란 3만 만들어서 총회에 올려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이미 좋게 그렇게 되나 보다, 이제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정광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원과 대역본을 하면서 강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교회를 그 철거시까지 쓰라 하라고 준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여기가 1층과 본당을 써요.
그리고 기독자유당은 1층을 원래부터 갖고 있어요. 이게 중앙선관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뭐하려면 그 홈페이지 하나를 뗐더라고. 여의도에 옮겼다고. 그거는 자유통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그 합당하다 보니까 당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쓰면서 지구당사를 더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교은행이라고 성교은행 카드가 있어요. 뭐 무슨 농협 카드를 만들면 얼마가 적립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2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사업자들이 다 있어요. 세무서에. 그 다음에 바이블랜드 선교회라는 게 2016년도. 즉 관리처분 인가가 2017년 7월인데 1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 선교회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통장 거래와 돈 거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들어본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얘들이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었냐? 2017년 7월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기가 3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겠다고. 그런데 그러면 대의원 총회는 뭐예요? 합의로 해서 명도하라는 게 이전하라는 게 대의원의 의사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바꿨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한번 만났어. 작년 19년 1월 달에 첫 미팅 이렇게 상겼네. 그랬더니 인사한 거야. 그러면 우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3월 달에 한번 더 만나.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교회 측에서 그러면 이전비를 한번 계산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우리도 평가하게요. 그래서 5월 달에 그냥 낸 거야. 그건 초안이에요. 그거는.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면 난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옮겨야 되니까 저 이전비와 신축비를 얼마로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그게 5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좀 합리적 금액을 드릴게요. 아니 그럼 바꿔서 얘기했대요. 우리가 대우건설 대신 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들 지어주겠다는데 우리 비싸다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그럼 대우건설 지어라. 같은 건물 사이즈 똑같이 지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돈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만 이 3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대가 어느 장소가 임대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비는 설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 장비가. 그 왔다 갔다 그 경비예요. 그 금액을 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2명을 내세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높게 책정할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평가사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보상비 내라 신납 뿌리고 이런 단체가 아니라 땅은 다 줘. 아니 이 땅 뭐 더 넓은 땅을 줬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전비만 남은 거예요. 설계비가 단가를 뭐 평당 70만 원 할지 50만 원 할지 이것만 협상하면 돼. 1안, 2안, 3안. 인테리어도 그렇잖아. 저가로 할 건지 고가로 할 건지 중가로 할지 그거 던져가지고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2017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시공사 대우한테 1년에 80억씩 물어주기라는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에 몇요? 240억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해임을 하겠다고. 두 번째, 자 철거도 하나도 안 돼 있죠. 이주비를 지금 2천억을 내보냈어요. 이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거냐고요. 이주라는 건 어느냐면 건축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건축허가 떨어진 다음에 나가라고 해줘야 돼. 근데 건축허가도 지금까지 난 그 미스테리예요. 2017년, 2018년, 19년, 18, 19, 2000이자 20년. 지금까지 왜 건축허가를 못 내냐 이거야. 건축허가도 못 낸 건물을 그간에는 핑계거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랑제일교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사랑제일 항상 건축허가도 못 해놓고 무슨 사랑제일교 때문이야. 그런 상황에다가 제가 이 대구권 청계동에서 이 자료를 찾았어요. 제가 5월 1일 날 처음 사건을 맡았어요. 근데 명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데일리도 부동산 팀이 강해요. 나도 부동산 명도를 많이 했어요. 국내 명도란 명도를 20년 했어요. 근데 명도의 기본이 현황조사예요. 근데 얘들은 왜 현황조사를 안 했냐? 20일밖에 못했고 그때는 합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차마 부끄러워서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등기부는 달랑 하나 띄고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어떠한 뭐 법적인 서류로 증빙이 되는 건가요? 다 증빙되죠. 어떤 걸로?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기자님 아파트라도 소유권이 우리 기자님 거라도 기자님 꼭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안 나오죠. 소유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소유자. 그걸 간접점이라 그래요.
간접점이고 직접점유자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세입자들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사용대차든 어떤 권리관계에 따라서 방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서류는 이따가 주신다고. 다 줄게요.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은 직접점유자 딱 한 사람 포함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여기 경비 보는 직원. 경비 보는 걔만 직접점유자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소송을 하면서 왜 직접점유를 파악 안 했는지 미스테리요. 두 번째, 여기 사택 3개가 성교관이에요. 성교관을 하려면 뭘 떼야 되냐면 전입신고를 떼야 돼요. 근데 전입신고를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정광 목사님 늘 통역했던 노태정 이분이 전도사라는 거 아시죠? 그 형이에요. 그 동생이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이니까 전입을 여기 엄마 아빠 집에 잠깐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 건물 전체를 노태정 전도사는 아니고 노태정 전도사 동생이 임차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을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보면 어느 성교관이에요. 그럼 어느 젊은 전도사가 한 분이 있어요. 성교관은 성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다 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우편물 하나 본 거예요. 우편물이 무슨 권리하냐고. 내가 전입해서 전입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인터넷에 써서 그래서 딜라이브라고 하는 유선 TV 하나 설치해서 그 계약서 하나 달랑 보고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당한 계약서를 다 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도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기 발칵 뒤집히고 저기 발칵 뒤집히니까 쟤네들이 난리가 나고 조합장은 그날부터 사퇴를 한 거예요. 지금 일단 영도 소송 일단은 저쪽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항소랑 이제 아니요, 그 항소는 별개 문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누구냐면 그 강제 집행, 가집행에 대한 확정된 집행문이 아니고 가집행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집행에 의한 판결문에 권리가 있는 제3자들은 이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제3자 이의 소송이에요. 그게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가 이렇게 제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서 이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거는 그 소송을 넣으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넣었어요. 6월 9일자로. 그 단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9일, 12일 이래갖고 서류가 계속 공방을 가잖아요. 왜 이렇게 공방이 많이 가냐면 얘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조합적 변호사는 서류를 인제 만들었다. 좋다 이거야. 내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내가 세무서 떼주겠다. 그래서 세무서 다 떼왔어요. 그 다음에 정광 목사님 구속영장을 제출했어요. 구속영장에 보면 대구권이 청주도 영성원이 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걸 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교은행도 사업자 등록을 뗐어요. 등기부 등록을 다 뗐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요. 그렇죠? 한번 임대차 계약 내보세요. 사업자 내려면. 근데 지금 이게 9일에 들어갔는데 네. 법원에서 지금 집행 들어간 건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제 이런 근거는 다 고려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 불응인가? 이거는 인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건 뭐냐면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가 소유권자였어요. 근데 교회가 조합이 수용하면서 작년 8월 8일자로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면 등기부상으로 누구 거예요? 조합 거에 된 거예요. 그 조합 거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소유자 나가라는 뜻이에요. 점유자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점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유자가들이 이거 내가 계약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저거 좀 며칠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가 있으니까 집행관도 첫 번째 지난번 간 이유가 일단은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집행관님한테 내가 그걸 주고 집행관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합에서 다시 집행을 꼭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맡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형식 오겠다. 그런데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수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집행을 온 걸 봤어. 그랬더니 3층에 제 방, 3층의 대부분 방은 아예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왜냐? 거기는 정당한 권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층 사무실 했고 교회는 나갈 걸 준비하고 그때 대국공회는 음천 스님하고 3개 종단에 하는 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청교 영성훈련을 3박 4일 하면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20만 명이 모여요. 오늘이요? 왜? 등록된 사람이 20만, 그러니까 유튜브에 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실제 참석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될 거고요. 일단은 신학원에 등록한 숫자만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주최하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에요. 정광 목사님이 한국총 회장 될 때 등록된 단체가 바로 청교도 영성훈련원입니다. 바로 20년 된 단체예요. 사업자 등록은 1998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소송 준비하신 거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쪽에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지금 날치기로 지금 들어온 거. 그렇죠. 무리하게. 네. 저 분명히 원래대로 하자면 오늘 지난번처럼 와야 돼. 경찰 다 한 500명 동원하고 왜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 할 그 의사 결정할 집행부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랄이 되거든요.